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청룡의 해에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는 미국에 대선이 있는 해인데 올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로 landslide, 그러니까 엄청난 표 차이로 완전히 압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최근 작년 말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설문조사 기관이 트럼프 대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조사한 것을 모두 통합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자, 미국의 50개 주가 한 30여 개 주는 공화당 우세주의고 20여 개 주는 민주당 우세주의입니다. 주로 뭐 동부와 서부 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들이 이제 민주당 우세주의고 내륙에 있는 주들이 이제 공화당 우세주의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우세주인 약 20여 개 주 중에서 그 중에 반 정도 10개 주가 트럼프를 찍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그 표의 총수가 538표입니다. 이 538을 2로 나누면은 269가 되는데, 그래서 선거인단 표에 270표를 득하는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은 완전 골수분자 민주당주 그저 한 10개 주 정도에서 약 170에서 180표 정도의 선거인단 표를 득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총 538표 선거인단 표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에 필요한 270표를 엄청나게 넘어서는, 거의 뭐 100여 표 정도 넘어서는 약 360표 이상을 득해서 완전한 랜드슬라이드로 승리할 것으로 이렇게 거의 모든 그 좌파 기관들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완전히 극좌 성향 몇몇 조사 기관만 빼놓고 거의 모든 좌파 기관까지도 이러한 트럼프의 압승을 예측을 하고 있느냐? 자,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그 구독자 한 분께서 캘리포니아의 샌버나디노에서 이렇게 우편으로, 이분은 이제 카드는 아니고 일반 편지에 체크를 동봉하셔서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의 미국의 모든 설문조사 기관들이 트럼프의 압승을 예측을 하느냐? 자, 그것은 이제 민주당이 그 한계에 왔다는 것을 뜻하는데, 제가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교를 잠깐만 해보면은, 공화당은 그 정치 철학이 있는 당이고 민주당은 정치 철학이 없습니다. 일단 공화당의 정치 철학은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유대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당이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권익이라든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내는, 그래서 공화당이 들었으면 감세를 많이 하고 항상 적은 세금, 그리고 정부 권력의 극소화 및 개인 권리와 개인의 그 자유의 극대화를 꾀하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공화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계속해서 감세 정책을 벌이고 개인의 권익을 증진하다 보니까 뭐 총기 소유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자유스럽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극대화되는 것을 위해서 하는 이 정치를 하는 정당이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그 애국주의라든가 그리고 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인정을 받는 메리타크러시의
사회를 추구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공화당이고, 그래서 자기 국민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그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게 공화당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 철학이라는 게 그저 그 소수의 권익을 중시한다라고 하면서 스페셜 인터레스트와 마이너리티 두 그룹만을 끌어모으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정치 철학이 별로 없습니다. 스페셜 인터레스트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마이너리티는 뭐냐? 마이너리티는 글자 그대로 소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뭐 성소수자든 인종적으로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라고 그래서 백인에 대해서 뭐 소수가 되든 뭐 트랜스젠더, 무조건 소수라는 소수는 다 끌어모아 가지고 힘을 만드는 이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계에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여성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는 이 페미니스트 그룹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LGBTQ하고 부딪히는 게, 자, 남자가 그 성기절단하고 성전환을 한 다음에 각종 여성 스포츠에 뭐 수영이니 무슨 뭐 하다못해 권투니 뭐 이런 데까지도 남성이 성전환하고 여성이라고 하고 출전해서 금메달을 쓸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바이든과 민주당은 이러한 현상을 매우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과도하게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그룹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 여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하마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 편을 들었으니까 대부분 민주당은 주이시, 유대교 쪽을 많이 이렇게 편을 들었은 거예요. 왜냐? 미국에서 주이시는 마이너리티로 이렇게 백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인종적으로는 이제 주이시도 백인인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지만 이 종교적으로 주이시가 마이너리티, 크리스천리티에 비해서 이러기 때문에 이걸 소수로 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룹은 주이시보다 더 마이너리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마스 그룹 편을 드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할머니, 노인네들도 납치하고, 이제 1살, 2살 먹은 유아원에 쳐들어가서 유아원의 조그만 애들을 칼로 목을 쳐가지고 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입에 담기도 진짜 끔찍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자행을 해도 소수라는 이유로 그 민주당의 일부가 일부 의원들이 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민주당이라는 당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정치 철학이 없이 그저 소수와 스페셜 인터레스트를 이렇게 그 모아서 그걸로 그 어떤 돈이라든가 권력을 유지하는 이러한 당인데, 그럼 스페셜 인터레스트는 뭐냐? 특정한 그룹의 이익과 권익만을 그 로비 같은 것을 통해서 옹호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을 만들어서 그 관철을 시키는 이러한 그 그룹, 이러한 그룹을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마이너리티하고 스페셜 인터레스트를 다 끌어모아서 그 돈을 받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 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과 권력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상충이 되면서 지금 한계점에 온 겁니다. 틀림없이 올 선거에도 어떤 식으로든 그 투표나 개표 과정에 꼼수를 쓰면서 뭐 이렇게 장난질을 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표가 받쳐줘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양당 이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공화당을 찍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은 민주당을 찍는 그 기본 그룹이 다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표가 반반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을 평소에 찍는 표가 다 나와서 찍어줘야만 그 바탕 위에 이걸 가지고 뭘 장난질을 한번 쳐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민주당을 찍는 그 표가 이만큼이다 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쭉 줄어들면은 이걸 장난질을 칠 수 있는 폭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젊은 층이 이미 엄청나게 돌아섰습니다.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미국의 젊은 층이 지금 민주당을 찍지 않거나 또는 이 중에서 공화당을 찍을 그 확률이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좌파 언론인들이 트럼프 편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 쿠오모라고 CNN 앵커를 아시죠? 전 앵커죠. 이 사람 이제 잘렸는데 CNN에서 자기 형 그 전 뉴욕주 주지사 편을 들고 하다가 잘렸는데 CNN을 나와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그 팟캐스팅을 합니다. 근데 이 팟캐스팅에서 자기는 그 트럼프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은 한계에 왔고 민주당 정책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싫지만 트럼프 정책에 그다지 나쁘지 않고 뭐 동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 영화인, 뭐 방송인, 연예인 다 통틀어서 좌파 중에 왕중왕 좌파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마이클 래퍼포트라는 사람인데 LA에서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하는 사람인데 완전 평생 골수분자 좌파면서 민주당 당원인데, 이 친구가 F자를 섞어가면서 바이든과 민주당을 욕하는데, 제가 아까 그 드린 말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 보니까 바이든과 민주당의 정책을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트럼프를 죽도록 싫어하고 지금도 싫어하고 앞으로도 싫어하지만 트럼프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 사람은 싫지만 트럼프가 하는 정책 자체가 동의할 수 있는, 바이든보다 100배, 1000배 난 그러한 정책들이다라고 make sense가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고 바이든 3년과 이제 트럼프 4년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그 힐러리가 2016년도에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트럼프는 독재자고 독선적이라서 핵전쟁 일으키고 3차 대전으로 간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겁을 주고 선동을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 그 반대로 외교를 했습니다. 새로 미국에서 그 일으킨 전쟁은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으켜놓은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무리를 짓는 작업을 했어요, 4년 동안. 그런데 바이든이 되자마자 우크라이나 터지고 이제는 하마스 팔레스타인 터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경제 정책도 바이든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바이드노믹스라고 정권 초기에 이걸 푸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바이든이 정권을 잡자마자 시작되면서 엉망이 돼버리니까 한 2년 전부터 바이드노믹스란 말을 2022년부터 쓱 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권 초기에는 이 바이드노믹스라고 엄청나게 푸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뭐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이게 완전히 망하니까 이제는 이런 말을 하질 않죠.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에 미국은 완전 고용을 실시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대로 내려가서 이제 이러다가는 1% 미만으로 내려간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국내 오일 생산을 가장 많이 산유했을 때가 2019년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퍼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싼 가격에 그 휘발유를 썼어요. 그러나 그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미국 국내 석유 생산을 중단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엄청나게 이 석유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같은 나라에 다니면서 빌면서 석유 좀 생산해 달라고 미국이 수입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적국에다가 빌면서 석유 생산해 달라는 이러한 미국은 생산 안 하면서 이런 멍청한 외교를 하는 것을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좌파 언론이 이런 것을 잘 내보내지 않아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TV나 이런 그 보통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게 아니라 트위터라든가 요즘은 이제 X라고 하지만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매스 미디어가 트럼프를 욕하고 바이든을 편을 들어줘도 젊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24년 이 청룡의 해는 보수 우파가 득세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그 재입성을 하는 11월 달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미국과 세계를 다시 바로잡는 그러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